뉴욕의 면역 회피력이 강화된 신종 변이가 출몰해 새해 벽두부터 미 전역의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뉴욕주 최초 선출직 여성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주의 치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가로채가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한 데 이어서 뉴욕 등의 면역 회피력이 강화된 신종 변이가 출몰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미 전역의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전 세계로 중국인들이 쏟아져 나와 지구촌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등의 면역을 피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된 최신 변이 XBB가 등장했으며 특히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최신 변이가 전체 감염자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 전체 감염자에 대한 최신 변이 비중 40.5%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뉴욕이 진원지가 됐던 것처럼 또다시 뉴욕이 재확산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XBB는 다른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많아 면역 회피력이 더 높으며 이는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XBB 변이가 최근에 개발된 오미크론용 백신 부스터샷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초 선출직 여성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일요일 취임식을 갖고 뉴욕의 치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지난 1일 얼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57대 주지사 취임식을 마치고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호컬 주지사는 그동안 뉴욕의 역사를 만들어온 여성들을 언급하며 자신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동안 뉴욕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뉴요커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전철을 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증오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총기 폭력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치안 문제 때문에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치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경제 문제와 주택 부족 현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렌트와 음식, 에너지 비용이 뉴요커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인구 이탈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색인종 커뮤니티 권한 부여, 기후변화 대처, 소기업 소유주 보호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밝힌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언급은 없었지만 호컬 주지사는 오는 10일 국정연설을 위해 말을 아끼겠다고 말해 다가올 국정연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을 맞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기존 13달러 20센트에서 14달러 20센트로 올랐습니다. 뉴저지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3달러에서 올해에는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도 오는 10월부터는 채용시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오는 8일부터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허드슨강을 지나는 6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현금 기준 16달러에서 17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이지 패스의 경우 혼잡 시간대 13달러 75센트에서 14달러 75센트, 비혼잡 시간대 11달러 75센트에서 12달러 7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오늘부터 간호가 필요한 형제를 둔 뉴욕주 직장인은 최대 12주의 가족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유급병가 최대 지급액을 주당 993달러에서 102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뉴저지주 실업수당 최대 지급액도 주당 803달러에서 840달러로 늘어났고 뉴저지주 차량보험료는 올해부터 연간 125달러가 올랐습니다. 끝으로 뉴욕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 예비선거 및 본선거 등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종전 투표일 전 25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종전보다 15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가로채가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EBT 카드에서 혜택을 가로채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카드 리더기에 특수 장치를 부착해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EBT 카드 사용 시 카드 리더기에 접착제 자국 혹은 손상됐거나 느슨해진 부품이 있는 경우 카드 사용을 멈추고 매장 직원이나 경찰 등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핀 넘버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드 리더기에 특수장치가 부착돼 있어도 일반적인 거래들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EBT 카드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여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예산법에 따르면 각 주정부들은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로 확대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자동 갱신 조치를 중단하고 가입자 상당수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돼 수혜자 상당수가 메디케이드에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약 2천만 명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가 되고 이 중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성인 8,350만 명, 어린이 700만 명 등 약 9,050만 명에 달하므로 결국 6명 중 1명 이상이 메디케이드를 잃게 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상당수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바마 케어 등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500만 명 정도는 결국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내년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아니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US 버진 아일랜드에서 연말 휴가를 끝내고 어제 백악관에 복귀했으며 오늘부터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의 선전 등에 고무돼 연말 휴가 때 가족회의 등을 통해 내년 재선 출마 결심을 굳혔으며 빠르면 이달 중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하원 의회난동조사위원회의 트럼프 형사 기소 촉구, 중간선거 부진에 대한 책임론, 6년치 세금 보고서 공개를 통한 광범위한 탈세 의혹 등이 부각되면서 공화당 유권자들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들 트럼프로 불리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부상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이 아니라 바이든과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대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경우 80세의 바이든과 44세의 드샌티스의 세대교체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5만 6천 달러에서 최대 16만 9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 방송이 연방 센서스국의 2021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퓨 리서치 센터가 정의한 중산층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뉴욕시와 뉴욕, 저지시리 등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중산층 하단은 연소득 5만 6천 달러, 상단은 16만 9천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의 중산층 정의는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의 연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여러 기관의 중산층 정의 중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 분류됩니다. 미국 20개 대도시권역 중 중산층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 지역으로 하단이 7만 7천 달러, 상단이 2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워싱턴 DC 권역의 상단이 22만 1천 달러, 시애틀 권역이 20만 3천 달러, 보스턴 권역이 20만 2천 달러로 뉴욕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는 중산층 소득 범위가 매우 낮아서 탐파 지역은 중산층 하단이 4만 2천 달러, 마이애미는 4만 3천 달러에 불과해 파산한 도시로 잘 알려진 디트로이트 4만 5천 달러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은 하단이 4만 7천 달러, 달라스는 5만 1천 달러에 불과했고 아리조나주 피닉스도 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 평균 중산층의 하단 소득은 4만 7,189달러, 상단은 14만 1,568달러로 집계됐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중산층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 실제 중산층 소득과는 크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DC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비어있는 연방정부 건물을 기업들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에서 워싱턴 DC의 경제 엔진인 도심 재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당장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대부분을 다시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게 명령하거나 현재 비어있는 연방정부 사무실을 시정부와 비영리단체, 기업들이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다운타운이 텅 비는 현상이 발생,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 전체 사무실의 3분의 1을 소유한 만큼 백악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또 도심의 빈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을 대거 확보, 현재 2만 5천 명인 도심 인구를 1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지난해 인력난을 피하기 위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112개월간 한 직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지난해 11월 기준 5.5%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조사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더 많은 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급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전염을 우려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이직을 하려는 직원을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대폭 올려준 데다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새 직원을 데려오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연준은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이 진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 속에 임금 상승이 입증됨으로써 연준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례적으로 부유층이 서민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기 후퇴 때 보통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지만 이번에는 저임금 일자리가 풍부한 반면 주가가 폭락하고 고소득 일자리가 감소함으로써 부유층이 더 고통을 받는 리치세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용한 리치세션이란 부유층을 뜻하는 리치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리세션의 합성어로 부유층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정부의 막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집중돼 이들의 경제 사정이 코로나 이전보다 좋아졌고 구인난으로 임금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의 타격도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의 순자산이 2019년 말보다 42%, 2021년 말보다 17% 증가했으며 하위 25% 노동자의 12개월 임금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7.4%에 달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2%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주가 폭락으로 2021년 말보다는 7.1%가 줄었고 상위 25% 노동자의 12개월 임금 상승률도 4.8%에 그치는 등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에도 총성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연일 공습을 퍼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이 6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에 맞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임시 숙소로 써온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인 63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의 공습이 다른 쪽의 보복 공습을 부르는 피해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 동부 최전방 지역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간부 올렉산드르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작전 기간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한 그는 겨울을 맞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여도 최전방 전선에선 매일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어려움으로는 장거리 무기 부족을 꼽았습니다. Ворог щодня, кожного дня обстрілює мирні населення нашої країни, де ми у відповідь фактично по їхній території не можемо давати відповідь. 러시아가 전방에서 집속탄 같은 금지 무기 사용을 늘린 점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 2, 3년 새 러시아가 보다 개량된 금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Це насправді лякає, тому що ця зброя, яка вони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всім світом, я кажу, заборонена.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헤르손시를 탈출해 나온 알로나 씨는 격전지에서의 삶이 악몽이었다고 말합니다. Как котилася, вона горівша на розстоянні. Так ось рядом ми бачили. 러시아군과 줄이 있는 브로커에게 4,000달러, 우리 돈 500여만 원을 주고서야 탈출 버스를 타고 겨우 헤르손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000달러는 우크라이나인 평균 연봉과 맞먹는 큰 돈이지만 14살 아들을 위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Нам сказали, що якщо ребенок не пойдет в русскую школу, то родители лишат р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전쟁 11달째.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수는 최대 10만 명, 민간인 희생자 수는 18,0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선 올여름 휴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열을 정비한 러시아가 조만간 대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약 없는 전쟁 속에 최전방의 군인도 그것을 떠나온 민간인도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Що все буде добре і все вийде,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дому живим, неушкодженим, жити в мирній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30일보다 6원이 오른 1279원으로 급상승하며 마감됐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US 뉴스인 월드 리포트가 상위 14개 로스쿨 중 12개가 평가 방법에 반발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로스쿨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볼드로핑 행사에서 경찰들에게 정글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19세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맨하탄에서 라브4 SUV가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한 뒤 스포츠바로 돌집, 바에 있던 손님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방정부가 2026년부터 약값 협상권을 갖게 되면서 인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대형 제약사들이 이에 대응 올해 초 350종 이상의 의약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저로 급락한 가운데 지난해 전기차 인도 대수가 131만 대로 전년 대비 50%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임대료 13만여 달러를 내지 못해 지난달 29일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네바다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영화 어벤져스 주연 배우 제리미 레너가 대형 제설 트럭으로 눈을 치우다 전복, 다리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